민정이가 잠들어 있었기에 나는 지훈이의 뜨거운 입술을 덮쳤고 그의 모든 것을 느끼고 가져버렸다. 이성을 잃은 것처럼 지훈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었고 지훈이 역시 나의 가슴을 만지다 이내 치마 속으로 손이 들어왔다. 나의 그곳은 빠르게 축축히 젖어버렸고 숨이 빨라지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9이 된 사별한 가정주부입니다. 제가 사별 후 친한 대학 동기 부부의 남편과의 얽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시절 우리는 늘 함께였다. 20살의 낭만과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던 대학 시절. 벚꽃이 흩날리는 캠퍼스를 함께 거닐던 4명의 청춘들. 나는 연정, 남자 선배인 인규 오빠, 늘 곁을 지키던 동기 민정이와 지훈이가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전부였다. 함께 웃고 울고 꿈을 이야기하며 매일 밤을 새웠다. 그 시절에 우리는 영원할 줄 알았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시간도 끝은 오기 마련이다. 23, 졸업을 앞둔 우리에게 현실은 냉혹한 겨울바람이었다. IMF로 인해 취직이 쉽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각자 살 길을 찾느라 바쁘게 시간을 보냈다. 나와 지훈이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지만 가난한 그의 현실을 보며 끝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지훈이 역시 그런 나의 마음을 눈치챈 듯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다. 현실적인 선택, 결국 부잣집 아들이자 든든한 선배였던 인규 오빠와 사귀게 되었고 지훈이는 민정이와 커플이 되었다. 결국 우리들은 그렇게 잠시 각자의 길을 걸었다. 몇 년 후 내가 먼저 결혼을 했고 지훈이와 민정이도 다음 해에 결혼식을 올렸다. 혹독한 IMF를 견딜 만큼 남편 인규 오빠의 집은 부자였고 사업은 번창했다. 일반 직장을 다닌다던 지훈이는 결혼하고 8년쯤 지났을 때 회계사가 되었고 잘 살았다. 그렇게 지훈과 민정이 부부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자 우리 두 부부는 다시금 만남이 잦아졌고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했다. 그렇게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 여느 가정과 다름없는 반복되는 생활을 했다. 다행히 경제적인 걱정이 없는 우리는 딸 아이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고 회사 일로 바쁜 남편은 점점 사랑이라는 감정이 식어가고 동거인으로 변해갔다. 주말에는 골프를 치러 나가고 평일에는 늦게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 나의 마음속은 점점 외로움과 허전함이 커져가고 있었다. 민정이는 그런 나의 마음을 알기에 자주 연락을 해왔고 만나서 커피를 마시곤 했다. 가끔씩 지훈이가 함께하면서 셋이 추억에 잠기곤 했다. 사업 확장으로 인해 남편은 회사 일로 더 바쁜 나날을 보내고 그 평범한 일상 속 문득 나는 함께 커피 마시며 웃던 지훈이의 얼굴을 떠올리곤 했다. 지훈이를 보면 여전히 가슴 한편에 아쉬움과 시큰거림이 있었지만 그건 그저 지난날의 풋풋한 추억이라고 애써 넘겼다. 그렇게 애써 감추며 살아가던 어느 날 나의 삶이 완전히 뒤틀리는 사건이 생기고 말았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저녁 시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나는 전화기 속 낯선 목소리를 듣고 순간 얼어붙었다. 출장에서 돌아오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 무작정 병원으로 달려갔고 나는 가는 동안 지훈이에게 전화를 했다. 믿기지 않은 남편의 사망. 끝내 지훈이의 품에서 한참을 오열했다. 장례를 치르고 텅 빈 집에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같이 있을 때는 몰랐다. 남편이 얼마나 내게 큰 존재였는지를. 세상의 전부였던 것이다. 슬픔이라기보다는 절망에 빠져
모든 것을 놓아버린 나의 곁을 민정과 지훈이 부부가 지켜주었고, 특히 민정이는 매일 나를 찾아와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고, 지훈은 말없이 내 어깨를 감싸주었다. 그들의 따뜻한 위로 덕분에 나는 절망에서 빠져나왔다. 잠시 귀국했던 딸을 다시 미국으로 돌려보낸 후 나는 다시 활동을 시작해 보려고 했고, 민정과 지우는 그런 나와 동행해주곤 했다. 함께 저녁을 먹고 남편과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밤늦도록 술잔을 기울였다. 그러던 어느 주말 밤 민정이는 술에 취해 방에 들어가 자고 있고, 나와 지훈이도 취했지만 술을 여전히 마시고 있었다. 나는 지훈이에게 그때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고 사귀었으면 어땠을까? 라고 물었고, 지훈이는 소리 없이 웃더니 낮은 목소리로 연정아, 사실 나 늘 너를 생각했어. 결혼도 민정이랑 해야 너랑 계속 얼굴 보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거야. 곧바로 나는 이런 미친놈 이라고 했고, 잠시 우리는 말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지훈이의 그 말 한마디에 17년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이 이미 화산처럼 폭발해버린 상태였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 대한 갈망과 외로움, 그리고 그리움을 뜨겁게 확인해버렸다. 민정이가 잠들어 있었기에 나는 지훈이의 뜨거운 입술을 덮쳤고 그의 모든 것을 느끼고 가져버렸다. 이성을 잃은 것처럼 지훈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었고, 지훈이 역시 나의 가슴을 만지다 이내 치마 속으로 손이 들어왔다. 나의 그곳은 빠르게 축축히 젖어버렸고 숨이 빨라지고 있었다. 지훈이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강하게 그의 물건을 빨았다. 얼마만인가 이 향기로운 냄새와 막대처럼 딱딱하지만 부드러운 이것은. 한참을 빨고 나니 지훈이는 참을 수 없다는 듯 나의 옷을 찢어버렸고 바로 나의 몸속에 들어와 버렸다. 신음소리가 터져나왔지만 민정이가 자고 있기에 소리가 새지 않도록 입술을 꽉 깨물며 강렬한 그의 물건을 느끼고 또 느끼며 절정과 행복감에 취해버렸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영원하길 원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민정이 몰래 만남을 이어갔다. 오전에는 민정이와 브런치를 먹고 오후에는 지훈이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기도 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딸이 미국 유학 중이었기에, 그리고 지훈이는 업무차 미팅을 핑계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다. 지훈이가 바쁠 땐 회사 근처 카페 구석진 자리에서, 인적 드문 공원에서, 그리고 그의 차 안에서 짧은 만남을 가졌고, 호텔과 외진 모텔에서 우리의 쌓아두었던 감정과 욕정을 쏟아내곤 했다. 그 시간들은 내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고, 다시 사랑이라는 감정을 불타오르게 하는 심지 같았다. 그와의 만남 속에서 민정에게 대한 죄책감은 잠시 지훈이와 함께 있기를 갈망하는 나의 이중성을 보았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시작된 지 5개월쯤 지났을 때 가장 아슬아슬했던 순간이 찾아왔다. 늦은 오후 우리는 시내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넓은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웃고 떠들었다. 그때까지는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지훈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정이랑 헤어지고 싶어, 연정아. 이제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어. 그의 말에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때였다. 헉, 저기 민정이 아니야? 나는 고개를 들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사람은 바로 민정이었다. 그녀는 친구와 함께 활짝 웃으며 창가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머리가 새하얘졌다. 지훈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다. 창가 테이블의 낮은 등받이가 우리를 가려주길 바랬고, 그때의 심장 소리는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보다도 크게 느껴졌다. 민정이의 웃음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리는 듯했다. 지훈이와 나는 최대한 몸을 웅크린 채로 민정이가 멀리 떨어져 앉기만을 바랬다. 민정이는 여기 이런 카페가 있었냐며 다음에 지훈이와 같이 와야겠다고 친구에게 말하며 우리가 앉은 테이블을 지나쳐 안쪽으로 걸어갔다. 안도의 한숨. 그러나 민정이가 행여나라도 뒤돌아볼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다행히도 민정이는 안쪽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고 나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지훈이와 빠르게 출입구로 향했고 무사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날의 위기 이후 우리는 더욱 은밀하게 만날 수밖에 없었다. 민정이의 눈을 피하려면 지훈이를 우리 집으로 오게 하는 것이었다. 지훈이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나의 집을 출입했고 집에서는 눈치 볼 것이 없기에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우리는 격하게 서로를 껴안고 키스를 했다. 지훈이는 나를 번쩍 들어 식탁 위에 나를 올려놓고 온 몸을 입술로 그리고 달콤한 혀로 사랑해 주었다. 지훈이의 혀는 마법 같았다. 항상 구름 위로 날려버릴 것처럼 만들었고 천천히 그리고 묵직하게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그놈 또한 날 미치게 했다.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간 지 2년여가 지난 어느 날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평소처럼 민정이가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그녀의 손에는 지훈과 내가 함께 찍힌 사진이 들려 있었다. 민정이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배신감과 경멸이 가득했다. 민정이가 손에 든 사진을 부르르 떨며 연정아. 이게 뭐야? 그런 민정이를 보는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동안 내가 느꼈던 죄책감보다 훨씬 더 큰 절망과 아픔이 민정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바로 민정이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용서를 빌었다. 민정아,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지훈이랑 다신 안 만날게. 제발 용서해줘. 당황스러움과 미안함, 밀려오는 죄책감. 이내 나는 눈물이 흘렀다. 울며 민정이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민정인 내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런 말도 화를 내지도 않고 말없이 몸을 돌려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그런 민정이의 침묵이 나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그 후 나는 여러 번 민정이를 찾아가 사과하고 용서를 빌려고 했지만 그런 나를 민정이는 철저히 외면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를 읽지도 않았다. 그토록 친했던 친구는 하루아침에 나를 세상에서 없는 사람 취급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상황에서도 나는 지훈을 포기하지 못했다. 민정이가 나를 외면하면 할수록 내 마음은 더욱 지훈을 강하게 소유하고 싶어 했다. 가장 친한 친구를 잃어버렸지만 친구이자 사랑하는 지훈이를 얻을 기회가 아닌가. 지훈 역시 민정과의 관계가 틀어졌고 나를 놓지 않은 상태다. 지훈이는 민정이와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로 지냈고 그렇게 우리는 민정에게 들킨 후에도 1년이라는 시간을 계속 만났다. 그러던 어느 날 1년 동안 나를 외면했던 민정이가 우리 집에 찾아온 것이다. 문을 열어준 나를 보며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다. 절망과 분노 대신 차갑게 가라앉은 체념이 보였다. 한참을 서로를 보며 서 있다가 민정이가 말했다. 연정아, 이제 그만해. 민정아, 내가 정말 미안해. 민정이는 단호한 말투로 사과받자고 온 거 아니야. 나 지훈이와 이혼할 생각 없어. 넌 사랑을 택했을지 모르지만
난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을 선택한 거니까. 그녀의 말에 나는 민정이가 얼마나 아팠을까? 1년 동안 얼마나 고통 속에서 힘들었을까? 바람핀 남편과 계속 가정을 유지하겠다고 말하는 민정이를 쳐다볼 수가 없었다. 민정이 역시 남편 지훈이가 삶의 전부였고, 함께 쌓아온 추억, 함께한 시간들, 함께 만들어 온 가정을 버릴 수 없었을 것이기에 나는 지훈이랑 이대로 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지훈이 만나지 말아줘.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도 단호했고 나 역시 세상을 잃어버린 고통을 겪었기에 더 아프게 가슴에 박혔다. 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민정이와 지훈이가 헤어지길 바랬던 나의 비열하고 이기적인 행동과 그 마음이 부끄러워졌다. 민정이는 그렇게 말한 후 돌아갔고 나는 혼자 남았다. 베란다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묻는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그와의 사랑을 끝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내 욕심과 욕망을 쫓아야 할까? 지훈을 향한 내 마음은 과연 사랑일까? 아니면 그저 외로움과 허전함을 채우는 것이었을까? 모든 것을 알게 된 후 배신감과 고통 속에서 지냈을 민정이가 결국 지훈이를 놓지 않겠다는,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는 상황 속에서 나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지훈이의 결심을 기다려야 하는 건지. 지훈이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그전 카페에서 민정이는 우리를 목격했고 빨래를 하던 와중에 나의 귀걸이가 나오고 집에 들어올 때 몸에서 나는 냄새가 달랐기에 이미 눈치를 챘다고 했다. 그런데도 민정이는 아닐 것이라고 부인하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고 했다. 20여 년의 우정과 17년 결혼 생활, 삶 전체를 한순간에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민정이는 약에 의존하면서 견디며 지훈이가 모든 것을 예전으로 돌려놓기를 원하고 있다고 했다. 나는 아무런 연락도, 집에 찾아오는 지훈이도 만나지 않았다. 그렇게 보름이 지난 지금. 하지만 난 오늘도 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이 글을 쓰고 있다. 이 사연을 들은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실 건가요? 당연히 저를 죽이려는 나쁜 년이라고 욕하실 테죠? 그걸 알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저도 속상하고 답답해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듭니다.